난 절대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외치던 아이는 30년 뒤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컸고 어느 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만 살아도 다행이야. 그 순간 가난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로 전송됩니다. 돈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두려움이, 가능성의 상한선이. 우리는 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가난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가난은 생각이다, 숫자가 아닌 구조. 가난하다는 건 단순히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일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생각의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어.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자들은 다 뭔가 수상해. 이 문장들 자체는 도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인식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돈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불가능으로 여긴 순간 우리는 선택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예시한 남자의 대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투자 한번 해보지 그래? 남자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야, 그런 건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야. 난 그냥 지금이나 잘 살자. 그 순간 그는 가난을 현재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2.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이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 할 때 생기는 두려움이 훨씬 무섭습니다. 안 해봤던 일은 무섭다. 투자? 혹시 손해보면 어쩌지? 창업? 내가 무슨? 가난은 이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현재 유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변화보다 안정, 도전보다 익숙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가난을 계속 반복시키는 환경이 됩니다. 3. 불안의 언어는 대를 잇는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비상금도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힘들게 살아.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도 모르게 세상은 위협적이다라는 감정을 학습합니다. 그 감정은 어른이 되었을 때 기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기회? 난 그런 운 없어. 남들에겐 되지만 나는 안 돼. 그냥 지금이라도 감사하자. 이런 감정의 언어는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돈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전염됩니다. 4. 부자는 구조를 짓고 가난한 사람은 반복을 짓는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노력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정직하게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버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구조란 무엇인가? 구조란 시간을 쓸수록 수익이 쌓이는 설계도입니다. 부자는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을 씁니다. 한 달간 아무 수익이 없어도 그 구조만 완성되면 그 후로 매달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수익이 없으면 바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구조보다 단기 수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구조를 만들 수 없게 만듭니다. 5. 부모의 한숨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아이들은 말보다 표정을 더 잘 배웁니다. 부모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장 보면서도 가격표만 보는 습관, 외식을 할 때마다 너무 비싸다는 말이 반복되면 그 아이는 돈이라는 개념을 기회가 아니라 제한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스스로의 가능성에도 한계를 둡니다. 나는 비싼 거 못 사. 이 정도면 충분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무리. 이 기준은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보다 현재의 틀 안에서 버티는 기술만 늘어납니다. 이유. 두 번째 세대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흐름을 의식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통 가장 괴로운 사람입니다. 부모와 생각이 다르고 친구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늘 외롭고 불안하지만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질문을 바꾸는 것. 왜 난 안 돼? 가 아니라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했지? 가난은 팔자야. 가 아니라 가난은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 질문이 바뀌는 순간 뇌는 다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7. 부자는 어디서 틀을 깨는가? 부자들의 특징은 나는 이 환경을 뚫겠다는 의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환경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브루클린의 가난한 공영주택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보험도 없어서 부상 후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워드는 결심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택한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조직 문화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선택. 직원 복지, 파트타이머 의료보험, 그리고 경험 중심의 매장. 그는 가난한 환경을 고스란히 반대로 설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8. 부자들은 감정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감정이 선택 기준입니다. 불안하니까 하지 말자.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냥 편한 게 좋아. 하지만 부자들은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기준 vs 감정. 감정 순간의 기분, 두려움, 피로, 위축. 기준 목표, 원칙, 시스템, 방향.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순간 돈은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 그건 위험한 투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없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가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9. 부자들은 모델을 먼저 찾는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모델을 찾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 니콜라 테슬라, 벤저민 프랭클린의 전기를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는 그 책들을 단순히 감동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의 패턴, 사고방식, 결단력, 문장력까지 의식적으로 복제했습니다. 그 결과 10대에 코딩을 배우고 20대에 GIP와 페이팔을 만들고 30대에 스페이스X, 테슬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라 천재를 반복적으로 모방한 결과일 뿐이다. 머스크. 10. 가난한 사람은 안전한 콘텐츠만 본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영상을 보고 있나요? TV 예능, 쇼츠 웃긴 영상, 스낵 콘텐츠, 감성 에세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나 현실 회피를 도와주는 콘텐츠만 봅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행복은 돈이 아닌 마음에 있어. 비교하지 마, 각자의 속도가 있어. 이런 문장들은 위로가 되지만 현실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뼈를 때리는 콘텐츠를 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매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고통이다. 지금 고통을 외면하면 10년 뒤엔 더 큰 고통이 온다. 이 태도 차이가 수십억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10일 부자들은 느리게 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기, 불법 다단계, 단타 주식, 단기 수익에 눈이 멀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완성에 집중합니다. 1년 걸려도 좋다. 대신 그 구조가 완성되면 10년을 자동으로 벌게 될 것이다. 마치 농부처럼 밭을 먼저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시야가 넓기 때문입니다. 12. 부자들은 말보다 기록을 남긴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을 말합니다. 부자는 정보를 기록합니다. 워렌 버핏의 책상. 그의 책상엔 50년간 쓴 노트들이 있습니다. 투자 일지, 판단 근거, 피드백 회고 등 모든 생각을 종이에 남깁니다. 기록은 반복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은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자산을 만듭니다. 생각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부자들은 생각을 믿지 않고 기록을 믿습니다. 13. 부자들의 루틴은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다. 같은 시간 기상, 같은 옷, 같은 식사, 같은 사람과의 미팅, 같은 책 다시 읽기. 이런 삶을 본다면 이 사람 너무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 속에 가장 강력한 성장 반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루틴은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다. 제임스 클리어, 어타믹 해버츠. 가난한 사람일수록 변화에 목마르고 자극에 민감해지며 루틴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루한 반복을 견디며 마침내 그 안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14. 성공은 지속 가능한 감정 관리다. 가난을 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감정 통제입니다. 불안할 때 행동으로 전환, 좌절될 때 피드백으로 전환, 부러울 때 모델링으로 전환. 감정에 반응하면 우리는 소비자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도구로 쓰는 순간 우리는 설계자가 됩니다. 감정이 주인일 때 인생은 반복된다. 감정을 다룰 때 인생은 설계된다. 15. 당신이 해야 할 단 3가지.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가난을 끊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3가지를 시작하세요. 1.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콘텐츠만 본다. 가난을 위로하지 말고 부자의 구조를 해석하라. 유튜브 구독, 뉴스레터, 독서 습관까지 모두 부자의 언어로 세팅하라. 2. 말 대신 기록을 한다. 감정은 쓰고 흘려보내라. 결정은 적고 반성하라. 모든 시도는 데이터로 남겨라. 3. 하루에 단 하나라도 자동화를 설계하라. 블로그, 스토어, 영상, 투자 구조, 시스템, 루틴. 시간이 없어도 구조를 만들면 시간은 언젠가 당신의 편이 된다. 최종 결론. 가난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바꾸면 그대로 복제될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틀을 부순다면 그 순간부터 역사는 바뀝니다. 이제 당신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